안보 확보를 비롯해 탄소 국경세 대응과 아리백 달성 등 국내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풍력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해상 풍력 발전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형근입니다. 네, 저는 이번 6.1 지방선거 직전까지 울산시에서 좀 깁니다. 제 명칭이 사회 일자리 에너지 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이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남구청장 예비 후보로도 나왔었고요. 네. 어쩐지요. 근데 이제 시청 들어오기 전까지는 울산의 가장 유력한 시민단체죠.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기후 위기, 재생에너지, 그다음 자원순환, 생태환경, 먹거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돼서 네, 반갑습니다. 활동을 하셨네요. 그럼 울산은 언제부터 해상 풍력 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가요? 관 중심으로 얘기하게 되면 네네. 이제 민선 7기 들어와서 송철호 시장님이 처음 핵심 공약을 삼으면서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관이 아닌 민이 한다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사실은 이명박 시절에 녹색성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녹색성장 시절에 터빈 공장,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 날개 이런 걸 만들면 뭔가 지구에도 이롭고 뭔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해서 현대중공업이 이제 뛰어들었었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중공업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문제는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니까 만들어도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접었던 건데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서 어쨌거나 가긴 가야 될 길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송철호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이 시정에 반영이 되면서 핵심 정책 1호로 꾸준히 현재까지도 지속이 돼 왔던 겁니다. 울산에서는 이렇게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두 개의 차이점은 혹시 어떤 건가요? 글자 그대로 고정식이라는 거는 뭔가에 고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바다라는 게 얕은 바다가 있고 깊은 바다가 있을 텐데 얕은 바다인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철 구조물인데 그 녀석을 이제 해저면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발전기를 그 위에다가 이제 꽂아서 이제 돌리는 방식인데 바다가 깊다면 그렇게 해저 파일을 박을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풍력 발전기를 지탱해주는 그 철제 구조물을 바다에 띄우는 거죠. 띄워서 다시나 쇠사슬, 체인 이런 걸로 이제 해저면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고정을 잡아주는 건데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이다라고 그러는 거고요. 울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대륙붕이 발달된 데인데 보통 150m 수심 150m 내외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제주도에 있는 거는 고정식. 고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부유식은 전 세계에도 많지가 않아요. 그럼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예.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방식에서 비용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많이 나나요? 좀 나죠. 부유식은 먼 바다기 때문에 육상에서 전부 다 만듭니다. 육상에서 전부 다 만들고 그 만든 완전체를 예인선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 끌고 가서 그 예정지에 가가지고 이제 미리 설치해둔 그 체인하고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보통 이렇게 붕붕 떠갖고 있는 건가요? 떠 있는데 네. 붕붕이라 그러면 막 날아다니거나 저희가 생각할 땐 좀 움직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게 같은 아니고요. 느낌인데. 그러니까 수면 위에서 보게 되면 밑에 그 체인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마치 체인이 없는 것처럼 고정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밑에 체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는 이게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바다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 한데 왜 울산이어야 하는지 부유식 해상 풍력은 울산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첫째는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은 풍력에서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람질입니다. 바람의 질. 네네. 무슨 연료가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바람이 제대로 잘 불어줘야. 네네. 해봤더니 8.5m/s, 그러니까 초속 8.5m 정도. 네네. 감이 안 오실 텐데
보통 해상풍력이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6.5 이상 정도 되면 경제성이 다 해볼만 하다거든요. 근데 8.5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바람이 좋은 겁니다. 굉장히 바람이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유식이라는 게 그 특정한 그런 그 조선해양 기술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거는 누가 그 150m 해저에다가 그 체인을 하고 하겠습니까? 울산이 갖고 있는 이 조선해양 플랜트 기술, 요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진주처럼 삼아야 되는 기술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만들어놔도 전력을 그 받을 데가 없으면 만들어놔도 이거는 뭐 그쵸? 무용지물이겠죠.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울산은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업 도시니까. 전기 판매처가 이미 확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우리나라 최초로 석유 가스 시추하는 곳이 있죠. 동해가스전이라고 석유공사에서 갖고 있는. 예, 거기가 원래 이제 스톱하거든요. 셧다운해가지고 이제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원상 복구하려면 그 수천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원상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거를 해상 변전소나 아니면 부유식 해상풍력 그 거점 센터 같은 거를 그 위에 설치한.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예. 또 그렇게 활용도 가능하군요. 예,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완성이 되면 그 우리 울산 시민들은 무료로 전기를 쓸 수 있을 만큼 생산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가능합니다. 오.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전기가. 그래서 그 한정된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한마디로 가능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딱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전량이 많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발전량이냐? 영남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모든 가정이 쓰고도 남는 양입니다. 지금 울산에서 생산하는 게, 전기가요? 생산하려고 하는 게. 생산하려고 하는. 그렇게 엄청난 전기가 나오는데 네. 정부에서 주는 일종의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다른 네네네.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재생에너지 촉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보조금들을 이렇게 그 촉진 자금들을 줘요. 주는데 그 주는 자금이 주민 참여형이라는 어떤 제도가 있고 지자체 참여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요것 주민 참여형 하나만 하고도 이제 그 무상 전기를 하고도 돈이 또 남을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몇 메가와트급으로는 그렇게 전 가정이 무료로 쓸 수 있는 전기라 그 보조금이 나오진 않고요. 네네. 이렇게 기가와트급으로 굉장히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축복 같은 선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와, 그런 전기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니 좀 예. 기대가 더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부유식 해상풍력이 착한 전기를 생산하는 것 이외에 또 어떤 기대 효과들이 있을까요? 그 모두에 말씀하셨던 아리백 같은 네. 경우에 가령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들었는데 유럽에 파는데 야 니들은 뭐 재생에너지도 안 쓰고 그러면 관세 더 물어. 그러면 어쨌든 가격은 올라가고 그쵸? 그러면 만들어봐야 팔리지도 않는 그렇게 되면 이제 울산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담보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분명히 이제 위기가 올 그런 이제 국면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유력한 그러니까 저 큰 기업체가 아리백을 하려면 사실은 대규모로 하지 않으면 무슨 군데군데 무슨 저 비어있는 땅에다 태양광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한 효과가 있을 거다. 산업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우리가 탄소 배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계산을 안 해보면 잘 모릅니다. 그걸 모르는데 그렇죠. 울산이 전체 배출하는 탄소가 5,400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요 9.6기가와트 부유식 해상풍력을 하게 되면 그 중에 한 20% 정도는 저희가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오, 굉장한데요. 에너지 생산부터 환경 보호, 일자리 창출까지 많은 기대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작용들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해상풍력 발전기로 인해 조업 구역이 사라지는 등 어민들의 반대 입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 여전히 어민들하고는 협의 중이고요. 그 초기에 반대를 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이제 이해를 하셔가지고 시가 중간에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투자사들하고 적극적으로 자주들 만나세요. 서로가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생 협약을 세 차례 이미 했죠. 했고 근데 자꾸 매스컴에는 이제 안 좋은 것들만 어쨌든 이제 보도가 많이 되니까 뭐 전부인 것처럼 얘기가 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그 어민들하고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삶의 터전이니까 그렇죠. 좀 염려가 많이 될 것 예. 같긴 해요. 울산도 그동안 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소음이 심하다, 저주파가 있다. 근데 전부 다 그건 고정식 해상 풍력이나 육상 풍력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지. 그 먼 바다에서 무슨 소음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없고요. 그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뭐 이게 안 될 정도로 뭐 이렇게 장벽이 심하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충분히 소통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유식은 안 해도 됩니다. 네. 저희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밑에 생물들한테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건설하는 중에도 약간의 뭔가가 물고기들이 뭐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 고도라고 일본에 네. 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실증하면서 2메가와트짜리 발전기를 부유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한 다음에 어종 변화, 어획량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어촌계하고 행정하고 같이 연구단위하고 같이 해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놀랐다라는 거예요. 뭐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 변화가 없었나 보지. 비포와 애프터가 네. 자기들은 악영향을 끼칠 줄 알았는데 그쵸? 훨씬 어획량이 많아지고 어종도 풍부해졌다. 아. 그래서 거기가 지금 하나만 설치했다가 지금 6개 더 설치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도 이런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어민들한테 하면 어민분들은 네. 이제 일본 바다랑 우리나라 바다랑 다른데 그거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같이 한번 견학도 한번 같이 가시고 그러시죠. 실제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려들 단순한 우려들이 있는 거지. 그쵸.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되거나 이런 거는 유럽 자료를 봐도 해양 생태계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다행입니다. 아무튼 풍력 발전, 이걸로 이제 전기세 안 내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네네. 오래 사셔야 됩니다. 아이고, 30년까지 살아야 됩니다. 건강 관리 잘해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 뭐 풍력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한 것 같아요. 네, 제대로 공부한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잘 몰랐거든요. 우리 뭐 바람개비만 돌릴 줄 알았지. 그렇게 큰 게 막 산 위에서 돌아가고 바다에서 막 돌아가고 난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가 또 어마어마하다고 하니까 오늘 좀 새로운 거를 오늘 공부 많이 했네요. 머리 터져요. 제가 속성과외 시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나중에- 속성 과외 선생님이셨어요. 연기 배우실 일이 있으면 절 찾아오시면 아이고, 예, 제가 고맙습니다. 알려드리는데 풍력 발전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머리 아픈데. 네,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해 왜 울산이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 김영근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닷바람이 울산도 살리고 지구도 살릴 수 있겠죠. 몇 년 후에는 친환경 에너지 허브 도시로 불릴 울산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희 김분화, 뭉치 어민미, 무디 이영은, 짱 양현리, 그리고 전 잘생긴 김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